안녕하세요. 분석왕 김프로TV의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현재 발매 중인 승부식 103회차 해외 축구 4경기 분석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기 직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입스위치의 강한 공격에 리버풀이 당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후반부에는 전술적으로 개선된 점이 있었습니다. 롱패스 위주의 단조로운 플레이가 자주 나타났지만 체력이 빠진 후반부에는 리버풀이 오히려 공간을 넓게 활용하며 상대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브렌트포드는 토니 없이도 위사와 은베모가 훌륭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부상자가 적은 편이라 높은 기동성과 강한 압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후반부의 체력 문제로 인해 경기당 1.03골을 실점하는 등 압박에 따른 체력 관리의 한계는 여전히 문제입니다. 브렌트포드의 압박과 역습은 위협적이지만 후반부에 체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리버풀이 입스위치와의 경기에서 후반의 공간을 잘 활용하며 상대를 압박했던 모습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버풀 승을 추천드립니다. 알라베스는 수비적으로 단단하면서도 중원에서의 강한 압박을 특징으로 하는 팀입니다. 점유율이 낮아도 상대를 압박하며 특히 베티스처럼 지공을 주로 사용하는 팀을 상대로는 효과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알라베스는 베티스를 상대로 리그와 코파델레이에서 모두 무승부를 기록하며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결정력 부족이 다소 아쉬운 점으로 남지만 수비에서 버티는 능력은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베티스는 공격형 미드필더들의 역량을 최대화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압박을 강하게 받는 경기에서는 스피드 부족으로 인해 경기가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알라베스, 헤타페, 세비야와 같은 팀에게는 압박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번에도 유사한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컨퍼런스 리그 예선과 2연전 원정이라는 부담도 베티스의 경기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득점이 적은 무승부 양상이 유력해 보입니다. 알라베스가 강한 중원 압박으로 베티스의 지공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가능성이 크고 알라베스 역시 공격에서 큰 강점을 보여주지는 않기 때문에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마르세유의 지난 경기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까다로운 상대인 브레스트를 상대로 5대1 대승을 거둔 것은 물론 상대가 전방에 많은 숫자를 배치하여 압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세유의 빌드업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칭찬받을 만합니다. 특히 호이비에르가 중원에서 빌드업을 이끌며 공격진인 그린우드와 와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마르세유의 전술적 다양성과 압박 대응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랭스의 중원 압박에도 잘 대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랭스는 중앙에서의 강한 압박과 태클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플레이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지만 공격에서의 마무리 능력은 부족한 편입니다. 이토는 많은 찬스를 만들지만 최전방의 결정력 부족이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랭스가 중원에서 수비적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공격력에서 기복이 있는 팀이기에 마르세유를 상대로 다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경기에서 퇴장과 같은 리스크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랭스의 거친 플레이는 경기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르세유가 2골 차 이상의 승리를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르세유는 빌드업과 공격에서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반면 랭스는 중원에서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공격에서의 기복과 거친 플레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마르세유의 압박 대응과 전방의 파괴력이 랭스의 저항을 넘어서 승리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르세유 승을 추천드립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올 시즌 공격적인 흐름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지만 수비 조직력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쇠를로트가 데뷔전에서 득점을 기록하는 등 전방 보강이 효과를 발휘했으나 수비에서는 비첼과 오블락의 사인 미스가 실점을 초래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프리시즌 동안 주력 선수들이 유로와 올림픽에 참여하면서 손발을 맞출 기회가 부족해 수비 조직력이 완벽하지 않은 점이 경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아틀레티코는 여전히 공격적인 전술을 고수하며 전방에서의 득점 기회를 창출하고 있지만 지난 경기에서 선발 공격수들이 모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다소 기대에 못 미친 부분도 있습니다. 반면 지로나는 도브비크와 사비뉴가 떠난 후 그들의 공백을 메워줄 확실한 대체자가 부족해 보입니다. 이는 지로나의 공격력이 이전 시즌만큼 날카롭지 않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따라서 아틀레티코의 승리가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방에서의 공격력은 여전히 위협적이고 지로나가 득점력에서 약점을 보이는 상황에서 아틀레티코가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만 아틀레티코의 수비 조직력이 완벽하지 않아 실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틀레티코 승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승부식 103회차 해외 축구 4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선수들의 부상 현황 및 복귀 현황은 커뮤니티와 댓글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며, 보시는 분석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경기 정보와 예상 라인업을 토대로 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하단의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분석 자료 공유방에 오셔서 필요한 정보와 조합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